네, 대한민국 대표 토크쇼 고혜성쇼. 네, 정주영처럼 꿈꿔라. 오늘 특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정말 제가 그동안 뭐 다른 분들도 다 강의를 했지만 정말 제가 좀 준비를 더 철저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저하고의 그런 인연이 있거든요. 예, 제가 뭐 이분을 뵌 적은 없지만 제가 18살 때 학교 이제 자퇴하고 18살 때 현대건설 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제가 막노동을 뛰고 있었습니다. 18에. 그때 제가 그 휴게실에서 그 이제 막노동 하는 분들이 잠깐 쉬는 그 휴게실에서 제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정조 회장님의 자서전을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읽은 겁니다. 그때 딱 책을 보면서 야, 아니 이분은 보통 학교,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입니다. 아니 초등학교 졸업밖에 못하신 분인데 당시에 제가 18살 때는 정조 회장님 현대그룹이 최고 우리나라 1위였거든요. 예. 야,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되셨다. 야,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비록 고등학교 졸업 못했지만 나도 정정 회장님처럼 이런 마인드로 이런 초긍정으로 나도 노력하면 반드시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야, 저에게는 정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많은 그런 기업인들, 성공하신 분들 제가 정말 자서전을 많이 봤지만 가장 처음으로 본 것도 정종 회장님 자서전이고, 예,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도 지금까지 정종 회장님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정말 특별히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재밌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종 회장님은요, 일단 어린 시절에 아주 그 시골에서 아버지랑 같이 매일같이 농사만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농사를 되게 잘하셨나 봐요. 아주 뭐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아주 열심히 농사를 하셨대요. 근데 그러다가 야, 내 인생이 평생 농사만 짓다가 끝나나?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뭔가 좀 이게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시골에서 내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농사만 할 수는 없다. 큰 나는 그 꿈이 있다. 서울로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가출을 10대만 무려 가출을 총 4번을 하셨습니다. 4번을. 근데 재밌는 게 왜 가출을 4번을 했냐? 가출할 때마다 아버지가 항상 찾아와요. 귀신처럼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형사처럼 다 수소문해가지고, 가출해가지고 열심히 잘 이렇게 살고 있으면 항상 문을 열고 집에 가자.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매번 이렇게 절 찾으세요? 형사도 아니고 왜 이렇게 저를 잘 찾아요? 그러니까 3번을 붙잡혀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이나 탈출해서 4번째 이제 성공을 하신 건데, 야, 그러니까 정조 회장님도 대단하고 끝까지 그 탈출하려고 하는 그 시골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가지고 그 포기하자고 탈출에 성공한 것도 대단하고 그 아버지도 참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 아버지가 항상 그 정조 회장님 딱 이제 찾고 나서 항상 울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네가 없으면 농사를 누가 짓냐? 소는 누가 키우냐? 항상 우시면서 설득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잡혀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4번째 이제 성공을 하셔가지고 이제 어느 날 그 인천에 거기서 무슨 건설 현장에서 잠깐 이제 막노동을 이제 뛰셨었는데 거기서 이분이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거기서 그 잠을 자는데 그 빈대라고 지금은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 빈대라고 해가지고 한 조그만 건데 그게 막 이렇게 사람을 무는 거예요, 모기처럼. 그 자는데 빈대가 자꾸 물어가지고 상다리를 펴가지고 상다리 그게 이제 다리가 4개니까는 거기는 이제 안 올라오겠다 해가지고 탁 상 위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그래도 빈대가 올라와서 물드래요. 그래서 이제 정조 회장님이 머리를 써가지고 그 상다리 거기다가 그 물그릇을 각 그 다리 끝에다가 이렇게 물그릇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빈대라고 해서 물에 빠지니까 그 상다리 위로 못 올라오겠다 해가지고 물그릇을 딱 이제 4개를 고여 딱 이렇게 놓고 이제 잠을 자는데 그래도 물들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얘가 무냐 했더니 이 빈대들이 천장까지 올라가가지고 천장에서 하강을 하는 거예요.
천장에서 떨어져 가지고 정조 회장님을 물더라는 겁니다. 야, 그래서 야, 진짜 내가 빈대한테 배운다. 빈대한테 내가 크게 배웠다. 아니 이런 빈대 같은 정신이면 내가 못할 게 없겠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빈대에게 내가 배웠다. 그 이분이 그 젊은 시절에 20대 이제 초반에 이분이 그 쌀가게 들어가셨어요. 쌀가게 들어가서 자전거로 쌀 배달을 하시는데 야, 너무 성실하게 배달을 잘해가지고 그 쌀가게 주인이 그 장사가 되게 잘 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쌀가게는 엄청나게 큰, 그런 하여튼 뭐 중소기업 정도 하여튼 되는 규모가 되게 컸었던 겁니다. 되게 장사도 잘 됐고 그 쌀가게 주인이 자신의 쌀가게를 아들이 아니라 아들도 있었는데 정정 회장님한테 물려준 거예요. 예. 그 큰 규모의 가게를 복흥상해라고 하는 그 쌀가게를 물려줄 정도로 그만큼 정정 회장님을 좋게 본 겁니다. 아주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부지런하고 하니까 자기 아들보다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흥상해를 쌀가게를 하시면서부터 이제 돈이 점점 이제 불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어느 정도 돈이 모아져 가지고 자동차 그 수리 공장을 처음에 하셨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이 이제 자동차를 직접 만드는 계기가 바로 그 옛날에 자동차 그 수리 공장을 경험하셨던 그것을 이제 운영하셨던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자동차를 하신 거죠. 그때 그 자동차 수리 공장 직원이 무려 60명이었대요. 그래서 되게 장사도 잘 됐는데 어느 날 실수로 직원이 불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물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재산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근데 정조 회장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제가 정조 회장님 성대모사 지금부터 이제 갑니다. 괜찮아. 어차피 오래돼서 다시 지으려고 했어.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조금 비슷하죠? 네. 우리 정조 회장님이 진짜 완전 대한민국 최고 초대박 초공정의 사나이입니다. 예, 어떻게 불이 나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또 그 신용이 좋아가지고 워낙 성실하니까 금방 또 돈을 얻어서 빌리셔가지고 다시 또 일어나셨대요. 근데 6.25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났으니까 모든 게 그냥 다 날아간 거예요. 또 모든 게 그냥 다 사업체가 다 날아갔는데 참 운 좋게 야 그 친동생이 그 영어를 좀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미군 거기 이제 어떤 높은 분을 이제 통역하는 그 통역 장교로 친동생이 거기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뭐 6.25 이제 거의 이제 전쟁이 이제 좀 끝날 무렵에 많이 이게 좀 부서졌으니까 여러 이제 건물들 뭐 이렇게 세워야 돼서 아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했더니 그 이제 친동생이 정조 회장의 친동생이 저희 형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런 거 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정조 회장님을 이제 소개시켜 줘가지고 이제 미군의 그런 의뢰를 받아가지고 건설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6.25 그 전쟁통에도 그러니까 그런 전쟁 같은 상황에서도 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될 수밖에 없었냐? 그 전에 미리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운도 따랐고 친동생이 영어를 잘해가지고 어떻게 그 미군 장교랑 그렇게 같이 또 있어서 그런 또 기회가 운 좋게 또 온 거죠. 그 어느 날 이제 미군에서 이제 아주 좀 어려운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 유엔군 묘지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야 겨울이라 그 잔디가 없는 거예요. 잔디를 이렇게 깔아야 되는데 그 묘지에. 그래서 정조 회장님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좀 이게 좀 잔디를 어떻게 좀 이렇게 깔아야 되는데 이 묘지에 너무 이게 지금 땅만 있어가 흙만 있어가지고 모양새가 그렇지 않냐. 이거 어떻게 방법이 있겠냐 했더니 정조 회장님께서 역시나 이분은 그냥 일단은 먼저 그냥 예스입니다. 일단은 무조건 오케이예요.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일단 오케이. 그 다음에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서 이거를 잔디는 도저히 구할 수가 없고 그럼 잔디랑 비슷하게 뭐가 있을까 했더니 보리가 좀 비슷하겠다. 보리가 그 파릇파릇한 그 보리 똑같은 그런 초록색이 날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 강가 옆에서 보리를 그냥 그 크게 그냥 밭대기로 사가지고
그 보리를 그대로 흑채 떠가지고 쫙 그 유엔군 묘지에다가 깔았다라는 거예요. 이야, 그걸 보고 그 유엔군 관계자들, 미군 그 높은 분들이, 이야, 정주영 회장 정말 안 되는 게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한테 뭐든지 다 맡기면 그냥 다 해내는구나 하고 그냥 모든 일거리를 다 거기서 다 쉽게 따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승승장구로 쭉쭉쭉쭉 잘 나가시게 된 겁니다. 처음에 현대건설이 그렇게 잘 나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탁 이제 건설하는 걸로 이제 딱 뭔가 정책을 세우고 나서 이제 현대건설도 거기에다 딱 참여를 합니다. 그 경부고속도로를 이제 이 공사 기간 안에 이거를 딱 공기를 맞추려고, 야 진짜 이게 정말 실화인데, 이분이 그 자기가 딱 그 건설 현장에 나타나면, 사장이니까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막 잘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딱 차 타고 나타나기만 하면.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냐면 잠도 안 자고 그 차에서 잠을 자면서 그 옆에 운전하는 사람한테 계속 작업 현장을 돌아다니라고 그랬대요. 계속. 그러니까 차에서 잠을 자서, 차에서 계속 하루 종일 차에서 잠을 자면서 계속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하던 사람들은 어이구 회장 사장님 오셨다 열심히 일하자 해가지고,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차에서 잠을 자면서도 계속해서 이 작업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어쨌든 그런 정신으로 계속 하시다가 또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고령교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없다고 하는데 예전에 그 큰 다리였나 봐요. 그 고령교 다리를 이제 건설을 또 하시게 되는데, 야 이거를 처음에는 그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해서 이 정도면 할 수 있겠구나 해서 딱 입찰을 했는데, 매년 물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박정희 시대 그 경기가 좀 이게 좋아서 그런지 하여튼 계속 물가도 그렇고 자재비랑 임금이 매년 끊임없이 확 올라가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를 공사 기간 내에 다 건설을 해도 이건 적자야. 그러니까는 측근들이 아이고 이거 그냥 못하겠다고 합시다. 이거 너무 임금도 많이 오르고 이거 우리 망하게 생겼다 회사가. 근데도 그 상황에서 우리 정조 회장님께서는 아니다. 약속을 했다. 내가 정부랑 국가를 상대로 나는 약속을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령교 우리가 마무리 짓자. 그거 어떡하냐 돈이 없으니까. 자신의 집을 팔고 그리고 형제들 집까지 다 팔고 사채빚 하여튼 끌어올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다가 다 그걸 틀어막고 임금 다 지급하고 결국은 그 고령교를 완성을 시키셨어요. 야,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손해를 보는데도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정조 회장님 일단 마인드 자체가 내가 약속을 한 거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신용이 그때 딱 정부랑 그게 생긴 거예요. 정부에서도 그걸 모를 수가 없는 거죠. 뻔히 이거 처음에 입찰한 가격보다 너무 이게 물가가 올라가지고 힘들 텐데 그걸 결국은 아무 소리 안 하고 해냈어요. 그러니까는 그 신용이 생겨서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이제 정부에서 하는 그런 건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이렇게 더 신뢰가 가서 많이게 일거리를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조 회장의 비즈니스 신조는 첫째도 신용, 둘째도 신용, 셋째도 신용이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신용만 있으면, 내가 신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은행이든 누구에게서든 돈을 빌릴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정조 회장님께서 이게 마인드 자체가 이게 상상 초월의 배포가 우리나라에서 배를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배를 만드시겠다고 조선업에 뛰어듭니다. 조선 사업에. 그 이제 현대건설 이제 그런 건설만 하시다가 조선업 배를 만든다 하니까 형제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측근들이 전부 반대하는 거죠. 이거 뭐 우리가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걸 하냐고. 이거는 다리 만드는 거랑 아파트 건설하는 게 다른 겁니다. 이거 안 돼요. 어려워요. 했더니 정정 회장님의 또 명언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해봤어? 해봤냐고.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고 해. 이 엄청난 명언.
정재 회장님은 일단 이게 제가 책에서 본 건데 딱 이런 말씀하세요.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쉽다. 할 수 있다. 남들 다른 나라도 다 만드는데 왜 우리가 왜 못해? 그거 뭐 어려운 거 없어. 근데 이 조선업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돈도 없었고 박정희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돈도 없었고 예, 뭐 우리나라 어디 은행에서도 돈 꿀 데도 없고 해가지고 영국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영국의 그런 은행에서 이제 돈을 투자 받으시려고 이제 영국으로 넘어갔대요. 예. 근데 거기서도 아니 도대체 뭐 당신네 나라 배 만든 적도 없고 뭐 그런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겠냐고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돈을 빌려주냐고 그랬더니 이게 유명한 일화죠. 이것도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또 모르시는 분도 많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그 우리나라 그 1,000원짜리 밑에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습니다. 500원짜리 지폐 지금은 없는데 500원짜리 지폐에 뭐가 있었냐면 거북선이 있었어요. 철갑 거북선이 있었습니다. 정조 회장님께서 그 500원 그 지폐를 그 거북선을 딱 보여줍니다. 그 영국 그 투자자들한테 딱 보여주고 이것 좀 보십시오. 우리는 500년 전에 이순신 장군이 이런 철갑선을 만든 나라입니다. 우리는 만들 수 있다. 이미 당신네들보다 영국 당신네들보다 한 200년 앞서서 우리는 벌써 이런 철갑선을 만든 나라다. 무시하지 마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투자를 유치를 받아내신 겁니다. 진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당시 우리나라의 그런 조선소를 건설할 그 백사장, 그 해수욕장 같은 그 모래 사장 그 사진 난 딱 보여준 거예요. 그 사진 딱 보여주고, 우리 믿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당시에 그런 그 배 만드는 조선업계 최고 1인자가 오나시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는데 그 오나시스 그 처남인가 그분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몇 년 뒤에 당신한테 배를 주문을 우리가 오다를 받으면 우리가 몇 년 뒤에 배를 만들어서 줄 테니 일단 좀 몇백억만 내놔라. 해가지고 이것도 정말 믿거나 말거나인데 몇백억을 받아내셨어요. 예. 그 돈 가지고 배를 만들고 몇 년 뒤에 배를 탁 보내주고 다시 나머지 잔금을 받으신 거예요. 예. 야,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일론 머스크도 제가 특강을 했지만 일론 머스크도 대단한데 저는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정조 회장님 마인드가 그러니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저는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그 당시가 사업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저는 보고 훨씬 더 그 정말 이 세계를 상대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프로젝트를 더 많이 했던 건 일론 머스크보다는 전 정조 회장님이 더 대단하고 정말 정조 회장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일론 머스크랑 딱 계셔도 저는 일론 머스크를 이길 것 같아요. 이런 마인드. 예? 정말 봉이김선달 아닙니까? 아니 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그런 백사장 사진 가지고 500원짜리 지폐 가지고 돈 좀 꺼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받아냈다. 야 정말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그 1970년대 사우디 그런 아랍 그런 중동에서 그때 이제 오일 달러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 석유가 잘 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가격도 오르고 해가지고 그 중동의 그 사우디 이쪽에서 돈이 너무 많으니까 야 이 돈을 뭐 어떻게 주체를 못하니까 이제 자기네 나라에 이것저것 뭐 항구든 뭐 아파트든 뭐 다리든 도로든 이런 거 이제 건설을 하려고 각 나라에 이제 다 그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동에 와가지고 일할 나라가 있냐 그 타진을 한 건데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에도 이제 그 온 거예요. 일을 할 수 있겠냐 우리나라 와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런 건설 관계 그런 공무원들을 보냈는데 몇 명 보냈는데 이 공무원들이 딱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어렵다. 아유 우리 거기 가서 일할 수가 없다. 거기 너무 뜨겁고 사막이고 거기 물도 없고 아유 이거 우리 못합니다. 이거는 그냥 안 한다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포기하지 않고 그래 그러면 일단은 그 현대건설 정주영 사장 한번 좀 불러봐.
그 양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하고 이제 호출이 와서 딱 이제 정 위원장님 이제 청와대 가서 딱 이제 둘이 이제 딱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성대모사 들어갑니다. 박정희 대통령. 일단 우리 정 회장. 내가 그 중동에 몇 명 보냈는데 그 사막이라 너무 덥고 그 물이 없어. 그 어렵다고 하는데 그 우리 정 회장 임자가 한번 가봐. 임자가 안 된다고 하면 나도 포기할게. 해가지고 정 회장님이 딱 다녀옵니다. 다녀와서 카카. 대박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막이라 1년 내내 비가 안 오니까 365일 일할 수가 있고 지천에 깔린 게 모래라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은 유조선 기름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다 기름 빼고 갈 때는 물 싣고 가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동 건설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재밌지 않습니까? 야,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고정관념을 그냥 깨버리는 정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안 된다라는 그 이유만 찾으려고 하는데 정주영 회장님은 그걸 180도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된다. 예.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다. 매일같이 일할 수 있고. 모래만 있다? 그래서 좋은 거다. 모래 살 돈이 아껴지니까 얼마나 좋냐. 야, 그냥 이런 정신이면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뭐든지. 예전에 이제 제가 아는 그런 예화도 재밌는 책에서 본 게 어떤 사람이 그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신발을 팔려고 하는데 그 회사를 보낸 거예요. 한 직원을. 그런데 한 직원이 갔다 와서는 아유 거기는 다 맨발만 맨발만 이렇게 다니고 해서 신발을 거기는 팔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또 가가지고 똑같이 그 회사에서 갔다 온 사람은 야 이거 대박입니다 사장님. 아니 다들 신발을 안 신고 있어요. 다 신발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어떠한 그런 현상이라든지 딱 상황을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긍정을 선택해야죠. 왜 부정을 선택합니까? 무조건 긍정이 답이고 긍정을 선택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어렵다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어떻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일을 이룰까는 다음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할 수 있다. 된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먼저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가 생각이 되면 그때 이제 해결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또 드디어 현대 자동차를 또 설립하시게 되는데 야, 현대 자동차 처음에 이제 과거인가 이분이 그 20대 초반에 그 아도 서비스인가 하여튼 그 자동차 수리 공장 그때 직원 한 60명 거느리고 이제 불났지만 그 공장이 그거 잠깐 하신 경험 있잖아요. 그때 경험을 살리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각을 하셨나봐요. 그 옛날에부터 아 나중에 자동차를 한번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미국의 포드사와 이렇게 5대5로 50대 50 지분 주식회사 지분 50대 50으로 해서 합작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딱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 포드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우리나라가 너무나 못 살았어요. 그 당시 1970년대 정말 못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판단은 제대로 한 거죠. 가난하고 못 사는 당신네 나라랑 뭘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 나라에 별로 뭐 차 팔릴 것 같지도 않고 더더욱 당신네 여기서 자동차 만든 게 다른 나라로 팔릴 것 같지도 않고 아 우리 못하겠다. 알았어 그래 안 된다고? 알았어 괜찮아. 나 혼자 만들지 뭐. 나 혼자 만들지 뭐. 그래서 혼자 만드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전문가들 전 세계 전문가들 딱 끌어 모아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포드보다 더 좋은 차 만들어 보자. 해서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야 지금 뭐 전기차, 수소차는 또 세계 최초. 지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죠. 현대자동차.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예, 만약에 누구랑 같이 하자고 해서 안 한다고 하면 그냥 혼자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정신으로 우리 불가능이 없는 우리 정주 회장님. 야, 그리고 또 부를 또 많이 이루셨는데 그만큼 또 환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솔직히 정주 회장님 환원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진짜 많이 하셨어요. 특히나 어떤 걸 많이 하셨냐면 전국에 병원을 많이 건립을 하셨습니다. 아산병원, 서울에 큰 아산병원, 그것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병원을 많이 만드셨는데 왜 병원을 만드신 그 이유가 또 특별히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데는 가장 큰 것이 아파서다. 병이 걸리기 때문에 그 치료비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는 병원이 가장 중요한 사회 환원이고 사회 봉사다 생각하셔가지고 본인이 당시에 그 그룹이 얼마나 그 돈도 많고 회사가 경영이 얼마나 잘 돼서 그 회사는 그 경영이 잘 되고 하면 배당금을 각 그 주주에다가 이게 주거든요. 근데 정조 회장님은 본인이 대주주인데 회사에서 배당금을 10원도 받지 않으셨대요. 예. 10원도 받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받을 돈을 가지고 그걸로 재단을 운영금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던 거죠. 저는 정말 대한민국에 많은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다른 책보다도 저는 가장 첫 번째로 성공하신 분 자서전을 저는 추천하면 바로 이 책입니다.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강력하게 제가 정말 추천합니다. 이걸 딱 보시면 완전 생각이 바뀌어요. 안 된다라는 게 만약에 1%가 사라집니다. 그냥 된다. 무조건 된다. 이유가 없다. 반드시 된다. 제 유행어도 어떻게 보면 정조 회장님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겁니다.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디 있니? 다 되지. 해봤어? 해봤냐고. 이 비슷하잖아요.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불가능이 없다라는 정말 엄청난 그런 돈으로 이게 따질 수가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이런 정신을 심어주셔서 정말 저는 이 정신이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것을 이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는 작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정말 부강한 나라, 가장 위한 나라가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하여튼 정주 회장님 특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